선행요건 관리 항목 총 8가지 항목 중 영업정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선행요건의 첫 번째 항목이죠. 영업장 관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장 관리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분리, 구획, 구분. 자,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해썹에서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우리 영업장 관리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라고 하면 뭐 어떤 걸 얘기할까요? 벽과 층으로 구분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떨 때 필요할까요? 식품업과 식품업이 아닌 다른 업이 같이 진행되는 건물이라 하면은 반드시 벽으로 또는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럴 때 우리가 독립적 건물 안에 내부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라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구획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구획은 소위 말해서 칸막이로 구획해라. 또 벽으로 구획해라. 필요하다면 커튼으로 구획해라. 이런 식으로의 구별되는 모습을 구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이라고 하면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뭐죠? 칸막이를 두지는 않는데 바닥에 우리가 선을 긋거나 줄 같은 걸로 구분해 놓는 경우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작업자가 이동하는 통로에 노란색 선을 그어서 이쪽 방향으로 또 저쪽 방향으로 오고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 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창고에 바닥에다가 노란색으로 박스로 선을 표시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적합 제품, 또 이 부분은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는다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분리, 구획, 구분에 대한 용어를 갖고 우리 영업장 관리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치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뤘던 단어죠. 분리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확실하게 분리를 해줘야겠죠. 식품 제조소와 사료 제조소가 같은 곳에서 생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식품과 화장품이, 식품과 의약품이, 이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축산물과 식품은 어떨까요? 축산물 중에 실제로는 식품의 형태로 가공되는, 즉 축산물 가공품 제조시설은 식품 용도의 시설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유를 갖고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그러면 축산물 가공품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우리는 일반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일부가 축산물 가공품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거나 또는 다른 과일로 빙가를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굳이 구분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은 분리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분리되어야 될까요? 작업장과 부대시설이 분리되어 있어야겠죠. 이때는 층으로, 벽으로 할 때 층으로 분리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벽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되겠죠.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같은 경우는 벽으로 작업장과 같이 혼재돼서 위치하지 않도록 분리되는 것입니다. 또 폐수, 폐기물 시설은 작업장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차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진 자료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작업장 주변에 폐기물 같은 것들, 잘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불필요한 물품은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보기가 불편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같이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 폐기물이나 또 잡쓰레기들이 같이 있을 때는 벌레나 쥐 같은, 즉 우리 몸에 나쁜 해로운 물질을 옮겨줄 수 있는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업장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입니다.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밀폐라는 말을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물이 새거나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거나 곤충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와 있는 문의 구조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밀폐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입문, 천장, 창문, 벽, 또 흡기구, 배기구, 배관, 또 배수구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쉬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밀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 창틀에 배수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작은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고 전체적인 창틀 속에 벌레들이 방충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충망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문의 틈새로 벌레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필요하다면은 실리콘 패드를 사용하거나 또 실리콘 처리를 통해서 밀폐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흔히 지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출입문에 밑에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밝은 낮에 이렇게 보면은 문틈이 보입니다. 이 문틈을 반드시 고무 패드나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재질에 부식되지 않은 재질, 그리고 그것이 위의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꼼꼼히 밀폐 관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점검구가 열려 있거나 또 벽이나 천장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그것을 밀폐 관리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업장은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할 수 있다. 자, 앞서 우리가 배운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부대시설과 작업장이 분리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작업장 안에는 청결구역과 일반구역, 필요하다면 준청결구역까지 해서 3단계 또는 앞서 2단계로 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기본 원칙을 따라서 이와 같은 분리, 구획, 구분의 원칙에 따라서 해썹 기준의 레이아웃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해썹 기준의 레이아웃 설계의 기본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적 동선, 즉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선들이 교차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동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역시 인적 동선, 작업자가 현관을 통해서 작업장으로 투입되고 다시 나오는 경로, 또 화장실과 위생전실의 위치가 작업자의 물적 동선에 있어서 역시 교차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장의 레이아웃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많은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이 공장 레이아웃 설계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물적 동선과 인적 동선에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한 설계가 되지 않고, 예를 든다면은 문을 크게 두 개를 내놓고 하나는 원료가 들어가는 문, 그리고 제품이 같이 나오는 문으로 하고, 또 하나의 문은 사람이 들어가는 인적 동선의 출입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해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썹 공장에
문의 개수가 인적 동선에 해당되는 사람의 출입구 부분과 물적 동선 중에 원료의 입고 부분과 제품의 출고 부분이 별도로 구분돼서 최소한 3개의 출입구로 사람과 원료와 제품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해썹 동선 계획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영업장 관리 단계에서부터 해썹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공장의 내부의 어떤 재질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행요건에서 이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내포장실. 자, 이 3가지는 매우 중요한 제조 시설입니다. 그렇죠? 원료가 들어가서 제조가 되고 또 내포장까지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닥, 벽, 천장, 그리고 출입문, 창문까지 내수성, 내열성의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 또 바닥은 파이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닥은 마른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내수성과 내열성의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개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목조주택처럼 나무 재질의 재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쉽게 물 청소가 가능한 그런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바닥이 파이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 공장에는 에폭시, 또 우레탄 같은 재질의 녹색이나 회색깔의 그런 재질들을 바닥 재질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닥이 평평해서 또 갈라진 틈이 없이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갈라진 틈 속에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가정집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바닥 재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판이라든가 데코 타일이라든가 이런 재질들은 식품 공장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마른 상태로 유지하라는 이야기는 물이 고이지 않은 구조가 되도록 경사 각도를 유지하면서 바닥면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청소 후 물이 고이지 않거니와 마른 상태로 잘 유지되도록 잘 닦아서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닥, 벽, 천장은 불가피한 경우는 타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신설된 공장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실의 타일 같은 바닥 타일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그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내수성과 틈과 흠이 안 생기고 이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또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배수구와 배수관을 설치합니다. 이 배수구와 배수관에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배수구에 덮개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덮개는 부식하지 않은 재질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대개 배수구 트렌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퇴적물이 쌓이지 않고 잘 주기적으로 청소가 돼서 찌든 때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역류 방지 시설로 U자관에 준하는 시설로 방서, 악취, 폐수 역류 방지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로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해야 됩니다. 개인위생관리로 해서 세척, 건조, 소독 설비를 구비해야 되고, 작업자는 이와 같은 세척과 소독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부착되어 있는 오염 가능성 있는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우리 작업복과 사람 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염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작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주출입구, 우리가 위생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위생전실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를 반드시 두고 특별히 위생화 세척기와 위생화 소독기도 같이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척, 소독 설비의 배치 순서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세척과 소독 과정이 일어날까요? 자, 사람 손을 세척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닦고 나서 소독을 해야겠죠? 그러면 건조를 언제 하느냐는 겁니다. 세척하고 건조하고 소독을 할까요? 아니면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소독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휘발성 소독제인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손을 닦고 건조를 합니다. 자, 건조는 일회용 티슈를 이용하거나 바람을 이용한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독을 합니다. 왜 건조를 먼저 할까요? 마지막에 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척 후 물기가 없이 소독을 해야 소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척 후 건조 후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척 후 건조 후 소독한 다음에 우리가 끈끈이 주걱으로 이물 관리를 하거나 에어 샤워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세척하고 건조하고 소독하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물 제거 공정은 세척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이물 제거, 세척, 건조, 소독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독제가 비휘발성 소독제라면, 예를 들어서 차염소산계의 소독제를 사용한다면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물 제거, 세척, 그리고 소독을 하고 마지막에 건조를 하는 것이죠. 알코올 소독인 경우는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건조를 하고 소독을 했던 것이고, 또 소독하고 나서는 굳이 건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알코올은 휘발성 소독제이기 때문에 소독 후 별도의 건조 과정 없이 바로 작업장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휘발성 소독제냐와 비휘발성 소독제냐에 따라서 위생 처리의 순서가 바뀌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세척 소독 설비를 위생전실에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라. 자, 그것이 아까 얘기한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동 경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동 경로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별도의 구분 표시를 해서 그 행위 자체가 교차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로는 기본적으로 잘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리창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유리창의 유리는 파손의 우려가 있고 파손 시 심각한 물리적 위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파손이 될 경우에도 유리 조각이 작업장 내로 흩어지지 않도록
그런 재질의 유리, 어떤 걸까요? 강화 유리를 설치하는 거나 또는 일반 유리에 필름으로 코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 장내로 흩어지거나 원부 자재에 혼입이 돼서 그것이 최종적인 제품에 물리적 위해서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선별 및 검사 구역의 작업장에 대한 조도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어떤 구역보다도 육안으로 선별을 하거나 또 입고 검사를 하거나 또 제품에 대한 완제품 검사 또는 중간 검사라는 그런 작업장에서는 사람 눈에 의해서 검출 작업, 검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걸 식별할 수 있는 조도, 그래서 540 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있다면 우리 540 룩스 이상의 조명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치할 때 충분히 넉넉하게 밝은 조도의 조명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채광과 조명시설에 있어서도 역시 물리적 유해 요소가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광과 조명시설의 재질은 내부식성 재질이면서 또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의 오염을 방지하게 한 보호장치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에 커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제조업소에서는 보호장치, 이른바 광폭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보호장치 커버를 갖고 있는 그런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장과 탈의실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외부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환기시설의 방향이, 환기의 공기의 흐름 방향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구조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면 화장실에서 기압이 1기압보다 조금 높은 양압이 걸릴 것입니다. 이 양압이 걸린 조건에서는 화장실의 문틈을 통해서 오염된 화장실의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작업장으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반대로 화장실에는 양압이 아니라 음압이 걸릴 수 있도록 바깥으로 공기를 배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는 과정에서 봐왔던 모든 화장실의 환기구, 환풍기의 방향은 바깥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화장실의 벽과 바닥과 천장, 그리고 화장실의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수시로 물 청소가 가능한 그런 구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목조, 화장실을 꾸민다든가 이렇게 쉽게 상할 수 있는 그런 부식할 수 있는 재질, 또 벽지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은 화장실에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탈의실은 외출복장, 위생복장 간의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차오염을 다룰 때 사람과 사람, 또 사물과 사물, 원료와 원료, 원료와 제품, 제품과 제품 등 다양한 교차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탈의실을 통해서 외출복장을 위생복장으로 갈아입을 때 외출복장에 더러운 오염물질이 위생복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즉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의 한쪽 벽에는 외출복장, 한쪽 벽에는
위생복장을 두는 방법도 있겠고요. 한쪽 칸에는 외출복장, 윗칸에는 위생복장, 그래서 아래칸, 윗칸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다면 위생복장이 아래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 청결하게 관리할 위생복장이 위에 있어야, 외출복장이 또 밑에 있어야 외출복장에 오염된 흙먼지들이 위생복장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행요건의 첫 번째 항목인 위생관리에서의 여러 가지 관리 기준들, 이 부분들을 같이 다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